자, 우리 지금부터 하이퍼 문제가 이제 18번부터 27번까지 10문제 있는데 이제 하이퍼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m 값이 0이 아닐 때 2차 방정식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우리 x-y 플러스 2 더하기 m 괄호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생겼거든. 얘도 1이야. 왜? x와 y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그치? 근데 이건 무슨 식이냐? 여기 보여? 괄호 더하기 k. 내가 아까 k 자리에 썼던 건데 요 녀석이 의미하는 건 x-y 플러스 2는 0과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야. 교점 지나는 원. 이렇게 해석이 돼, 얘가. 이걸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림이 지금 반지름이 2짜리 원이니까 중심이 원점이고 x절편 y절편 여기가 2 이렇게 되는데 요 직선식 자체가 이제 y는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x 플러스 2여서 요 직선 자체가 이렇게 생겼거든. 즉 교점이 여기 두 군데가 생겨. 그럼 내가 찾는 원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이야. 이 식은 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이 무수히 많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 중에서도 내가 찾는 원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원 중에 넓이가 최소인 원을 찾는 거잖아. 넓이가 최소인 원일 때 m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당연히 넓이가 최소겠지. 그리고 얘가 지름이고 여기가 수직이니까 이렇게 생긴 원. 자, 이 원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제일 작은 원이야. 이 두 점을 지나는 원 중에 얘가 지름인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2,0과 마이너스 2,0과 0,2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1이어야 해. 근데 이 녀석을 일반형으로 고쳐보면 mx제곱 플러스 x 어쩌고 저쩌고 생겼거든요. 여기까지만 쓰면. 그럼 이 녀석을 x제곱 플러스 n분의 1의 x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야 돼. 그럼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으로 x 플러스 2n분의 1의 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건 중심의 x좌표가 마이너스 2n분의 1이 나온다는 거야. 근데 그 값이 딱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이해돼? 따라서 m값은 얼마입니다? 2분의 1입니다 라는 걸 찾으실 수 있습니다. y좌표 해봐도 똑같은 답은 나올 거예요. 뭐 원하는 값 다 일단 넓이의 최소값은 그래서 m값이 2분의 1일 때고 끝까지 안 풀었죠. 그럼 그때 원의 넓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1인데 그럼 요 길이가 반지름인데 반지름 길이 너무 뻔하게 루트 2로 보이잖아. 그치? 그때 넓이는 그럼 2파이입니다. 얘가 최소 넓이고 그 최소 넓이를 갖는 m값입니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그쵸?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 사실 하이퍼라고 하기는 좀 그래. 하이퍼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이것도 생각보다도 많이 못 푸네라는 느낌을 내가 좀 받아서 좀 넣어봤습니다. 자, 보시면 그림과 같이 뭐 중심이 원점이고 그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대로 그려줍시다. 여기 B 2,5가 여기 있고요. 4,3이 이쯤 있대요. 이렇게 있어서 원 위에 한 점 P를 딱 연결해서 AP제곱 플러스 BP제곱 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랍니다. 자, 이거 어떻게 풀 거냐면 여기 딱 연결을 해서 이 중점을 M이라고 잡을 거야. 그럼 이 M의 좌표가 3,4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두 개 평균 내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배웠냐? 평면좌표 단원에서 중선 정리라는 걸 배웠거든. 이 녀석이 2배의 PM제곱 더하기 BM 써도 되고 AM 써도 됩니다. 어차피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정리가 있어. 근데 우리 BM 길이는 구해버릴 수 있거든. BM 제곱은 X좌표끼리 빼서 제곱, Y좌표끼리 빼서 제곱이니까 얘는 2로 고정이야. 이만큼 제곱까지 통째로 2로 고정이야. 그러면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하면 분배하면 4배에
플러스 2배 PM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내가 지금부터 찾을 건 P는 원 위를 왔다 갔다 하고 M 고정된 건데 여기서 제일 PM 길이가 제일 멀 때는 중심을 이렇게 지나서 P가 여기 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제일 멀겠죠. 이거 어떻게 찾아? 중심에서 요점까지 거리 구해서 반지름 더하시면 됩니다. 원의 반지름 1이라고 원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0,0에서 3,4까지 거리가 5입니다니까 따라서 PM 길이의 최대값이 6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 녀석은 6의 제곱 36이 되니까 정답이 이제 4 플러스 36 곱하기 2니까 72가 되고 정답은 76입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자, 이게 19번 문제였습니다.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20번. 여기를 지워야겠죠? 띡띡띡띡 20번. 자, 20번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좌표평면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두원 C1, C2가 있는데 C1은 X축 위를 움직이면서 접하고 X축에 접하면서 C2는 Y축에 접하면서 움직이고 둘이 외접하면서 움직인대. 원이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림상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두 개가 이제 이렇게 하나랑 이렇게 하나 X축 크기가 똑같은 원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원의 두 점의 접점인 P 여기 말하는 거죠. 이거 P 이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 원이 얘가 이쪽으로 가면 이 위로 올라갈 거야. 좀 이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거야. 즉 이 원은 여기까지 붙을 수 있고 그러면 두 원이 이렇게 나란히 위아래로 있겠지. 위에 있는 원도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어. X축에. 그럼 원이 역시나 가로로 나란히 이렇게 놓여져 있는 상황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야. 그때 저 P가 움직이는 자취를 구하래. 자취의 길이, P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그럼 P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 즉 자취의 문제거든요. 즉 보시면 여기 반지름 길이 1이겠죠. 여기서 여기까지도 길이가 1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접점끼리 또 연결하면 중심까지 연결될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2가 나올 거예요. 그거에 딱 무조건 중점입니다. 반지름이니까.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요 점을 지나면서 Y축하고 평행한 선을 그리고 요 점을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선을 그리면 직각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지고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중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중점은 뭐냐? 외심이죠, 외심. 자, 외심의 성질 중에 하나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언제나 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언제나 똑같아야 한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즉, 뭘 찾은 거야? 나는 이 원의 중심에서, 아니, 이 점에서 여기가 1,1일 텐데, 그렇죠? 요 길이 1, 요 길이 1이니까 1,1에서 요 점까지 거리가 언제나 1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이해돼? 그 말은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하나 생긴다는 거야. 반지름 1짜리. 이런 원이 하나 생겨요. 그럼 이 원의 둘레를 구하면 되냐? 그게 아니야. 맨 마지막 뭐 생각해야 돼? 범위를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 생각해봐봐. 두 원이 나란히 있을 때, 두 원이 이렇게 나란히 탁탁 놓여 있을 때 P가 딱 여기 있고요. 두 원이 세로로 나란히 있을 때 P가 딱 여기 있어요. P는 요 사이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일로 못 온다고, P가. 따라서 내가 찾는 길이는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의 둘레의 4분의 1만큼, 반지름이 1짜리 원의 둘레 2파이고요. 그 값의 4분의 1만큼이 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분의 파이가 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20번이었어요. K파이일 때 30K 구하라니까 우리 정답은 15겠죠, 그렇죠? 정답은 15.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21번. 자, 21번. 짱짱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 보시면 각각의 직선을 내가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21번에. 진짜 많이 틀리더라고요. 두 직선 L1이 M x-4 마이너스 y는 0 L2는 x 플러스 m y 마이너스 2는 0 m 값이 변할 때 L1과 L2의 교점을 P라고 한대. 그때 P의 자취에 대한 설명. P의 자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것만을 고르세요. 그럼 자취가 뭔 줄 어떻게 알지? 그게 아니고. 자, 봅시다.
이 녀석이 의미하는 건 있잖아. 이걸 해석을 해야 돼. 얘는 0, 얘는 0의 교점 있잖아. 그렇지? 즉 x는 4와 y는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지나는, 하지만 1차식이니까 직선이라고 해석이 돼야 돼. 아까 그 K 들어가 있는 그 식, 중요하다고 했던 그 식,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그 개념이다. 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얘만 남아있고 얘가 없어질 순 없거든. 따라서 이 두 점, 얘네 둘의 교점을 지난다는 게 이게 이제 4,0을 지나는 직선이거든. 그렇지? 4,0을 지나는 직선인데 단 x는 4는 제외시켜줘야 돼. 됐나요? 요 녀석만 딱 남을 순 없다고요. 아까도 k랑 곱해진 것만 남을 순 없었잖아. 얘도 n과 곱해진 건 남을 수 없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요 녀석도 해석을 해보면 x는 0과 y는 2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x는 0과 y는 2의 교점이라는 게 뭐 0,2겠죠. 그렇죠? 즉 0,2를 지나는 직선인데 역시나 뭘 제외하겠어? 단 y는 2는 제외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 다음에 각각의 기울기를 관찰해 보잖아. 요 녀석 y는 정리하면 기울기 m 나오고 요 녀석 y는 정리하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m분의 1, 즉 L1과 L2는 무슨 관계? 수직 관계입니다 라는 걸 찾으셔야 돼요. 오호, 4,0 하나 딱 고정됐고 0,2 하나 고정됐어. 여기 0,2 딱 하나 있고요. 여기 4,0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아, 그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걔랑 수직이 되게 딱 이렇게 지난다는 얘기고 여기가 P가 된다는 얘기구나. 마찬가지로 직선이 그 직선이 막 직선이 어떻게 그려줘? 막 이렇게 생기면 얘 수직이 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지나야 되고요. 여기가 P란 얘기구나. 아, 그럼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하나 생긴다는 거야. 이런 원이 하나 생긴다는 거야. 그치? 즉 점피는 요 원 위에 점이야. 얘가 지름. 얘가.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해? 왜냐면 요 녀석이 되게 중요하거든. 자, 무슨 의미야? 요 점 x는 4가 얘를 제외해. 즉 얘는 될 수 없어. 마찬가지로 y는 2는 될 수 없거든. 즉 요 점이 될 수가 없어. 즉 여기에 이렇게 빵꾸가 뚫려 있어요. 즉 원 위에 모든 점이 안 되고 p는 원 위에 모든 점 중에 저 점 4,2 딱 제외한 점. 요 원의 방정식 구해보잖아. 4,0과 0,2를 지름으로 하는 원 구해보면 x-3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은 중심이 3,1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구해보면 9, 1, 10 이렇게 나오거든. 얘 4,2 대입해봐. 성립해버려. 4,2 대입 성립 안 하나? 아이고, 중심이 2인데. 중심이 2인데. 그럼 2, 2, 4, 4, 5 이렇게 되니까 4,2 대입하면 성립해버려. 그치? 4,2도 그럼 이 식상으로는 요 위의 점인데 요런 조건 때문에 즉 수직으로 만나잖아 얘네 둘도. 그러니까 이 직선과 이 직선도 수직으로 만나면 P가 돼야 될 수 있는데 얘는 못 나온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얘도 못 나온다는 거야. 즉 이런 교점은 안 생긴다는 거야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니은번 같은 걸 틀리기 딱 좋아. 기억번 일단 보시면 점피의 자취는 원점을 지난다. 여기다 원점 대입하면 성립하니 기억번 참입니다. 대입하면 성립하죠. 니은번이 이 식을 우여곡절 찾았어. 이게 실력이 좀 돼. 2등급 한 초중반 정도까지 돼. 3등급 초반 정도까지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실력이 좀 돼. 얘 찾았어. 우와, 4,2 대입했더니 성립하네. 니은번 참. 이렇게 쓰기 딱 좋다는 거지. 니은번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디귿번. 점피의 자취의 길이는 10파입니다. 어차피 원의 둘레에서 이 점 하나 빠진다고 해서 길이가 달라지진 않거든. 그렇잖아? 어차피 점이라고 하는 건 수학적으로 뭐 부피나 길이 같은 게 없는 거니까 이 점을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나는 반지름이 루트 5짜리인 원이니까 둘레의 길이는 2루트 5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반지름이 5가 아니라 루트 5가 됩니다. 따라서 둘레는 10파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따라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정답 기억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자, 다음 22번. 좀 템포 빠른 친구들은 일시정지 해놓고 천천히 보시길 바랍니다. 알았죠? 자, 22번. 자연수 n에 대하여 x-2n의 전체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1과 요 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1사분면에서 접한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1사분면에서 접할 때 기울기를 AN이라고 한다니까 y는 AN 곱하기 x인 거야. 그쵸? 원점을 지나니까 y절편은 없어야 되고 그 기울기가 AN이라고 하고 얘네 둘이 접한답니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점에 대한 존재성을 표현하기 위해 여기 EN, 여기가 0.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양수입니다. 라고 써져 있죠. 그쵸? 안 써 있네요. 어차피 기울기가 이렇게 있나 두 직선이 x축 대칭일 거고 예를 들어 얘 기울기가 2분의 1이면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상태니까 기울기의 부호만 반대인 상황이죠. 근데 우리 문제 보시면 전부 다 A1, A2, A3 걔네를 제곱을 시키기 때문에 위에 것만 관찰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위에 것만 보겠습니다. 이 녀석이 y는 ANX.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접선에서 접점까지 내리면 수직일 거고 얘가 반지름 길이 1입니다. 이렇게 되고 요 길이가 2n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여 요 길이는 루트 4n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자, 내가 말했지만 기울기 AN이라고 하는 건 요 적각에 봐봐. 예분의 얘가 요 직선의 기울기인 거 아시겠어요? 근데 예분의 얘는 수직으로 내렸을 때 예분의 얘는 요 각의 탄젠트 값인데 여기도 수직이니까 큰 삼각형 입장에서 예분의 얘도 요각의 탄젠트 값입니다. 따라서 AN이라고 하는 녀석이 예분의 얘, 즉 루트 4n 제곱 빼기 1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럼 AN의 제곱은 4n 제곱 빼기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이제 요런 계산을 그럼 여기다가 1부터 24까지 집어넣어서 더하라는데 AN의 제곱을 이 상태로 보면 안 되고 2n-1 곱하기 2n 플러스 1분의 1의 꼴로 봐야 되는데 우리 그 방학 때 유리식 계산 거기서도 배우고 사실 이 전 단원에서도 나오나 이런 계산이 지금 가미가 돼 있죠. a 곱하기 b분의 1 부분 분수 즉 b-a분의 1에 a분의 1 빼기 b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얘를 A, 얘를 B라고 놓고 계산을 하면 2분의 1에 앞에 거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문제가 A1의 제곱, A2의 제곱, A3 제곱 점점점이니까 A1의 제곱은 저기다 1 집어넣으면 2분의 1 괄호 1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되고요. A2의 제곱은 2 집어넣으면 2분의 1에 3분의 1 빼기 5분의 1 됩니다. A3의 제곱은 2분의 1에 5분의 1 빼기 7분의 1 이렇게 나오고요. 점점점 A24의 제곱은 24 맞죠? 24에다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2분의 1에 47분의 1 빼기 49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걸 싹 다 더하면 2분의 1로 다 묶었다고 하면 2분의 1로 묶이면서 이 녀석이 쟤만 남죠. 1 빼기 49분의 1만 남습니다. 계산하시면 49분의 24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정답은 49분의 24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쵸? 자, 다음 족밥이에요. 그쵸? 이 기울기에 대한 거, 우리 기울기 탄젠트라고 하는 게 참고로 이것만 좀 얘기를 해볼까? 탄젠트라고 하는 건 우리 요각의 탄젠트는 이제 예분의 예잖아, 그치? 이게 탄젠트니까 삼각형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나면 어차피 그럼 요각의 탄젠트니까 예분의 예죠, 그쵸? 지금 그걸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23번. 자,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작년도 기출에도 많았고요. 센 C단계에도 있고요. 블랙라벨에도 있고요.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기반이라서 모의고사 기출문제에 나왔던 신유형들은 그 교육과정 바뀌면 거의 웬만한 문제집에 다 있고요. 기출문제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한 문제인데요. 자, 봅시다. 23번입니다. 이건 또 보는 사람마다 이게 단원이 어떤 단원이네 왈가왈가 많은데 내 생각은 원해방 정식입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면 원해방 정식 느낌이 하나도 안 나요. A가 1 마이너스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5 있고요. B의 좌표는 1 플러스 루트 7, 1 있습니다. 그 다음 Y는 X 플러스 2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하여 PQ, APB와 AQB가 90도가 된답니다. 내가 이걸 원의 방정식이라고 본 이유는 90도입니다에 포인트가 있어요. 자, A가 B는 이렇게 돼 있고요. 기울기를 구해볼까요? 얘에서 얘 빼면은 2루트 7. 기울기가 양수네요. 양수인데 누가 더 크죠? 4,7이 28. 기울기가 엄청 어떤 두 점이 어쨌든 A, B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일자리 직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서 이 위에 두 점을 잡아서 그 두 점이 A, P, B까지 90도, 또 다른 한 점이 있어서 딱 90도가 된대. 그 말이 있잖아.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되게 못 그렸죠? 원을 이렇게 그리면 만나는 두 점이 PQ라는 거야. 그리고 얘가 지름이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원주각의 성질에 의하여 90도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되셨나요? 그때 우리 문제가 그때 선 PQ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현의 길이 구하래. 아까 현의 길이 우리 어떻게 구하라 그랬지? 원의 중심에서 탁 내려서 요 길이 딱 찾아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 중심의 좌표가, 중점의 좌표가 있잖아. 더해서 2로 나누면 1 나오고요. 더해서 2로 나누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요 직선이 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y는 x 플러스 2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d라고 해놓고 저 d 값 구해보면 루트 2분의 x에다 1, y에다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절대값 이렇게 되니까 루트 2분의 숫자가 왜 이러죠? 3 6 5 양수니까 절대값 따로 쓰지 않았고요. 이게 2 루트 2분의 5 플러스 루트 5입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산이 어디가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또 다시. 14. 반지름의 길이가 x좌표 길이 빼서 제곱, y좌표 길이 빼서 제곱인데요. 이거 내가 다시 그 숫자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숫자가 이게 얼마지? 숫자가 얼마로 줘졌을까? 1 플러스 루트 7, 1 마이너스 루트 7. 마이너스 5인가? 마이너스 5라고 놓고 그냥 풀어볼게요. 그럼 1 마이너스 루트 5,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일단 마이너스 이것도 사실 확실은 없는데 그냥 풀어보죠. 어디가 오타할까요? 이거를 2분의 루트 2분의 마이너스 5가 되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5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럼 여기 b의 좌표가 1 플러스 루트 7,1이니까 이게 원의 반지름이잖아. 그치? 원의 반지름이 x좌표끼리 빼서 제곱, 루트 x좌표끼리 빼서 제곱, y좌표끼리 빼서 제곱, 반지름이 4가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찾는 d의 값은 여기가 r이니까 요 길이는 루트 r제곱 빼기 d제곱. 그럼 그 녀석이 루트 2분의 7 이렇게 나오니까 2분의 루트 14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요만큼 길이니까 내가 찾는 PQ의 길이는 L인데 그게 요 녀석의 2배인 루트 14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L제곱은 14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가 마이너스 5로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이너스로 꼭 수정해 주시길 바래요. 슉. 이렇게 숫자가 안 이뻐서 안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24번. 오타를 하루 종일 찾아도 또 나옵니다. 24번. 보시면 원 밖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밖에 한 점 a, b에서 더운 접점을 PQ라고 하는데 T'I라고 하는데 T각 TP, T' 크기가 60도 이상이 돼야 되는데 무슨 말이야? 반지름이 1인 원이 하나 있어. 중심이 원점인. 어딘가 한 점을 딱 그어서 이 접선. 요각 말하는 거죠. 요각이 60도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점이 더 멀리 떨어져서 저 멀리 떨어져 접점 그으면 요 각이 좀 좁고 가까이서 접선 이렇게 싹 그러면 접선이 좀 커지죠. 그치? 그래서 60도보다 커져야 돼. 60도 이상이려면 딱 60도가 되는 순간의 기준선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위치라는 게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이 직선과 원을 통째로 돌려봐. 그래도 각이 바뀌진 않잖아. 그 말은 얘를 중심으로 하고 이 길이만 딱 고정시켜주면 여기서 얼만큼 딱 떨어진 녀석의 원이 딱 60도가 이루는 선이 된다는 거야. 60도 이상인 부분의 넓이는 이 부분이 된다는 거죠. 점이 요 안으로 들어오면 접선 두 개를 못 그으니까 즉 우리 문제는 딱 60도가 되는 요 선을 찾아서 요 도넛 모양의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우리 문제 원의 반지름, 접선이니까 반지름 1 내리고 여기가 0,0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럼 30도라는 얘기고 그럼 여기가 60도가 된다는 얘기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내가 찾는 색칠된 부분은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의 넓이에서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의 넓이를 빼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3파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자, 25번은 좀 많은 걸 배우셔야 하거든요. 자, 25번을 풀기 위한 기초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풀이를 3,500년 동안 푸셔야 돼요. 풀이를 3,500년 동안 푸셔야 합니다. 자, 먼저 뭐냐? 극선이라고 하는 녀석의 존재인데 이것도 개념이 막 깊이 파고 들어가면 엄청 많아. 엄청 많거든.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딱 이것만 알면 돼. 극선은 참고로 중심이 원점인 원밖에 안 나옵니다. 내가 온갖 문제를 다 뒤져봤지만 그 중심이 원점인 원 말고 안 나와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중심이 원점인 원이 하나 있고요. 극선이 뭐냐? 알파, 베타가 원밖에 한 점이 있는데 여기서 접선을 그어요. 두 개 그을 수 있겠죠. 알파, 베타, 오케이. 그럼 각각의 접점이 생기죠. 이 접점. 그럼 이 접점에 접선이라나 두 점을 지나는 요 직선 있잖아. 요 녀석을 극선이라고 부르십니다. 원에서. 그럼 저 극선 직선이니까 요 식 어떻게 세우냐? 극선의 방정식이 알파 x 플러스 베타 y는 r제곱이에요. 이상한데? 여기서 봤지? 이거 어디서 봤지? 접선 공식이랑 똑같아, 그치? 자, 그래, 맞아. 접선 공식이야. 이거 증명할 필요 없거든요. 접선 공식이랑 똑같아. 그러면 뭔 차이야? 왜 공식은 똑같은데 식이 달라요? 이 점이 원 위에 있는 점일 때를 쓰면 접선이 되는 거고 원 밖에 있는 점일 때 쓰면 이런 직선이 나오는 거야. 원 내부에 있는 점일 때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무언가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돼. 사실 25번은 원 내부에 있는 의미를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등교육 과정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증명은 따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고등교육 과정에 없는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서술형엔 안 나올 거예요. 왜? 이걸 이제 풀이를 쓰려면 진짜 30줄 써야 되거든. 그렇잖아. 말이 안 되잖아. 어떤 서술형 문제로 나왔는데 그 서술형 문제가 풀이가 뭐 50줄이야. 풀이를 알아도 이걸 쓰는데 30분이야. 그런 문제가 나오겠어? 물론 걔는 30분까지는 아니지만 얘는 최소 풀이를 아는 사람이 정석적인 교육과정에 있는 얘기만 써도 30분은 써야 돼. 그러니까 안 나올 거야. 알았지? 그런 거 나오면 나쁜 선생이지. 그런 건 나오면은 전교생 중에 맞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서술형 절대 안 나오니까 왜냐면 내 경험상 내가 그래도 10년을 가르쳤는데 그치? 안 나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외우세요. 알았죠? 외워서 쓰시면 됩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그 원이 있어. 그래서 직선 L은 그 길이가 1인 원의 중심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대. 그 말은 있잖아. 원이 이렇게 있고 이게 직선이 어디다 놓고 풀어도 일반성을 잃지 않는 상황이거든. 즉 그냥 중심을 이렇게 잡아볼게. 반지름 1이야. 그 다음에 길이가 이만큼 떨어진 직선. 이 중심에서 이만큼 떨어진 직선 그냥 이렇게 잡아보죠. 이렇게. y는 2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요 y는 2 위에 임의의 한 점에서 한 점 p를 잡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 a,2라고 이렇게 잡을 거야. 그래서 a,2에서 두 접점을 a, b라고 한대. 그래서 a, b를 지나는 직선. 요거. 요 녀석은 p의 위치에 관계없이, 즉 a 값이 아무리 변해도 항상 한 점을 지난대. 아하. 그럼 요 직선식이 접선 공식 그대로 적용하면 1이잖아? 참고로 이거 블랙라벨 스텝 3 문제입니다. 알았죠? 스텝 3 문제를 이렇게 쉽게,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즉, 이 직선이 P의 위치에 관계없이, 꼭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한 점을 지난대. A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자는 거야. 그럼 A에 붙어 있는 녀석도 빵, 여기도 빵.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지나? 0,2분의 1을 항상 지난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0,2분의 1에서 원의 중심까지 거리를 구하래. 정답 얼마?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푸실 수 있어요. 선생님, 굳이 직선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놓고 풀어도 돼요? 풀어보세요. 똑같은, 점이 다르게 나오겠지만 원점까지 거리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이게 좌표 평면에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중심, 반지름 이렇게 일반성, 상대적인 위치만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이게 다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놓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4번. 저 극선 외우세요. 알았죠? 극선. 방금 한 게 25번이구나. 이게 25번. 24번이 아니라 아까 24번 했고요. 25번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번 할 차례죠. 그렇죠? 자, 역시 자취 문제니까 또 하나 등장을 합니다. 자취 문제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자, 보시면, 자, 이 문제가 고쟁이 그 스텝 3였나 1품 고난도 문제였나 그래요. 자, 26번. 자, 직선 y는 mx가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이죠. 그 다음에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답니다. 좀 크게 그려볼게요.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원점이 있거든요. 그 다음 무조건 두 점에서 맞는데 y는 mx. 뭐 PQ에서 만나고, 그럼 이게 현이니까 현에 중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현의 중점 왜 줬을까? 딱 이렇게 연결하라고 준 거예요. 알았죠? 그때 중점 M이 나타내는 도형 바뀌겠지. 왜? 직선이 바뀌잖아. 그렇죠? 그럼 중점도 바뀌잖아. 그치? 중점 M. 이해돼? 고정? 수직?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 거야. 이 원 위에 점들이네. 그치? 이해돼? 이해돼? 근데 문제는 교점이 두 개가 있어야 되고 그 교점 두 개, 중점 무조건 이 원 내부에만 있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여기만 돼. 지름이 얘네들을 양 끝에 지름으로 하는 원 중에서 요 원의 내부 영역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때 그럼 요 도형의 길이 역시 요 부분만 구하면 되거든.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찾지라는 생각이 이제 지금부터 그걸 좀 하셔야죠. 원의 중심이 있고요. 요런 거 길이 관계들을 내가 좀 따져볼 거거든요. 길이 관계를. 어디 접할 때 접선을 딱 그으면, 접선을 그으면 교점이 하나가 생겨. 즉 여기가 P이자 Q이거든요. 여기가 P이자 Q야. 그 말은 여기가 M이야. 마찬가지로 이쪽 접선을 딱 그으면 여기가 P이자 Q야. 그림이 좀 이상한데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 E, 여기가 중심이잖아. 그럼 여기도 원 위에 한 점이잖아. 그럼 여기가 M이니까 여기도 원 위에 한 점이잖아. 즉 이렇게 정사각형이 생기는 요 네 개 정사각형에 이렇게 생겨먹은 원이야. 그 중에 요 안에 내부 영역. 정사각형이라고? 그럼 얘도 중심을 지나겠네. 딱 그러니까 반원 부분만이 다
답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해가셨나요? 무슨 말이야? 저 P, 여기가 왜 M이야? 두 점을 잡아서 두 점의 중점이 M이라는 건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P이자 여기가 Q야. 그럼 이 점의 중점 여기가 M이어야겠지 라는 생각. 물론 실제로 두 점에서 만나야 하는 거니까 여기는 답에서 빼줘야 돼. 여기도 답에서 빼줘야 하는 건 맞지만 어쨌든 중점이, 교점이 이렇게 있다가 직선이 점점점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 M값이, 그 중점도 점점점 P랑 Q랑 M이 다 여기서 모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M값은 요 점을 지나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 그럼 내가 찾는 원은 얘를 지름으로 하는, 여기 0,0이고 여기 1,1이니까 이 거리가 루트 2여서 원의 반지름은 2분의 루트 2거든. 그럼 원의 둘레가 루트 2파인데 2파이r이니까 그거에 2로 나눈 값. 왜? 나는 반원의 호의 길이만 찾고 있으니 반원의 호의 길이인 2분의 루트 2파이가 답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셨나요? 자취를 단찰하고 그 자취가 갈 수 있는 범위를 생각해서 그 범위에 대한 계산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26번이었습니다. 다음 27번.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숫자가 바뀌어서 블랙라벨에 수록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하나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있고 기울기가 A인 직선을 따라 움직이는데 점 C가 두 원 사이를 어느 원과도 만나지 않고 통과를 해야 한답니다. 그게 무슨 얘기지? 봐봐. 원이 하나 여기 이렇게 있어.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원이 또 하나 그냥 이렇게 수평으로 있어. 그러면 이렇게 생긴 물체가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 근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가볼게. 봐봐. 비스듬하게 오면 길의 폭이 이만큼밖에 안 돼서 여기까지 오다가 이렇게 안 닿게 어떻게 오다가 안 걸리고 이렇게 가면 말고 어떤 직선을 따라 반드시 움직이면서 이 사이를 지나갈 수 없다는 거야. 즉, 이 각도에 따라 각도를 좀만 이렇게 틀면 대신 길이 또 다시 넓어지잖아. 그치? 또 지나갈 수 있어. 이게 경사가 이렇게 요 중심을 연결한 거 기준으로 얘 기준으로 더 수직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길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 근데 우리 문제는 그럼 기울기가 A인 직선이, 자, 문제를 이제 제대로 한번 본격적으로 봐보자. 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중심이 1,6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하나 있어요. 그때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 하나 이렇게 있어서 기울기가 A인 직선을 따라오는데, 그러면 당연히 얘랑 수직인 상태로, 딱 얘랑 수직인 상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딱 얘랑 수직인 접선 딱 이 길 따라오니까 이 길이 엄청 넓거든. 참고로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를 구해보면 요 폭을 구해보면 1, 66에 36에서 루트 37, 루트 37이 이게 6점 얼마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1씩 빼도 이 길이가 폭이 4점 얼마 나와. 여기까지 오케이? 우리는 반지름이 2라는 건 지름이 4라는 건데, 그러면 최소한 길의 폭이 4만큼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딱 얘랑 수직인 상황에서 조금 이쪽으로 틀어지면 길이 조금 접선이야. 그리고 얘랑 평행한 접선이야. 했을 때 요 딱 폭이 4가 되는 순간 이 있겠지. 마찬가지로 여기서 반대쪽으로 이렇게 틀어졌을 때도 있을 거야. 폭이 4가 되는 순간. 반대쪽으로 틀어졌을 때 다른 색으로 해야겠죠. 수직인 순간보다 반대쪽으로 딱 이렇게 틀어졌을 때도 딱 이때죠. 걔랑 평행하게 이렇게 틀어졌을 때도 딱 이 폭이 4가 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럼 보라색부터 좀 볼게요. 어쨌든 접선이니까 여기 접점 1, 여기도 접점 딱 수직으로 내려오면 요 길이가 1이지. 그리고 나는 또 수직으로 내려온 거리가 4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수직으로 내려온 거리가 4니까 어떤 느낌으로 풀 거냐면
요 길이가 얼마죠? 루트 37. 이 비스듬한, 그렇죠? 비스듬한 걸 이렇게 옮겨와 볼까? 이거 찾기가 조금 거시기 하네. 오케이. 비스듬한 걸 이렇게 찾기 이렇게 옮겨와 볼까요? 이렇게 옮겨와 보면 여기가 루트 37이고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 길이가 37에서 16을 빼면 얼마야? 21인가요? 루트 21? 루트 21 이렇게 됩니다. 오호! 그러면 오잉?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딱 4만큼 벌어진 상황을 찾고 싶은데 기울기가 A, 기울기가 아하!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다시 조금 지워볼까요? 계산이 루트 37인 건 그대로 두고, 자, 그럼 기울기가 A인 접선의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요 접선식부터 세워보면 요 접선, 그럼 Y는 기울기 AX 뿔마 R 루트니까 R은 1이니까 빼고 루트 M제곱 기울기 제곱 플러스 1인데 접선이 두 개 있잖아. 우리 두 개 있는 것 중에 그리고 관찰하는 게 위에 있는 걸 찾으니까 얘는 플러스. 요 녀석의 기울기 A인 접선은 그럼 Y는 중심이 1,6입니다. A에 X-1에 뿔마 루트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써지고요. 하고 플러스 6도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 얘는 아래쪽에 있는 걸 찾으니까 마이너스여야 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요 녀석이 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1 더하기 6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평행한 요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4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풀 건데 이 공식 아는 친구들이 있나 모르겠네. Y는 mx 플러스 n과 Y는 mx 플러스 k, 즉 m 똑같고 nk 다르거든. 즉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인데 요 거리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y절편 길이 빼서 절대값 씌우면 돼. 순서 상관없어. 절대값 씌울 거니까.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그래서 그대로씩 세워주시면 그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a제곱 플러스 1의 루트를 씌우고 그것분에 얘에서 얘 뺀 거의 절대값, 얘에서 얘를 빼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 루트 a제곱 플러스 1에 플러스 a 마이너스 6의 절대값 이렇게 들어가고 이 값이 4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양변에 이쪽 분모 곱해서 2배의 루트, 그럼 a제곱 플러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6이 4배의 루트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이 절대값을 없애면서 이걸 그대로 제곱시키면 큰일 났나요? 16 아니 절대값만 없애죠. 제곱시키면 큰일 난다고 해놓고 뿔마 4의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따로따로 써보면 플러스일 때는 얘를 이항하면 a 마이너스 6이 2배의 루트 a제곱 플러스 1 1과 마이너스일 때도 이항을 하면 똑같이 좌변은 a 마이너스 6인데 마이너스 6에 루트 a제곱 플러스 1 이제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때부터 풀어볼까요? 이때 여기다 각각 제곱시켜서 풀면 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은 4a제곱 플러스 4 으악 3a의 제곱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a의 값이 3, 1, 8, 8, 4, 8, 4, 16하고 2. (16하고 2) 8, 4 계산 되니? 지금 나는 다시 잠깐만 뭐야 이 폭이 길의 폭이 딱 4가 되는 순간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잠깐만요. 문제가 원이 하나 이렇게 있고
그 원에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을 이렇게 싹 그었을 때 그럼 여기서 수직 거리가 4가 되면 되는 거야. 아, 그냥 이렇게 풀면 되네. 요 점을 지나고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직선, 그거 거리 1일 거야. 왜? 원의 반지름. 마찬가지로 그냥 요 원의 중심에서 그러면 그냥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그냥 6입니다. 이렇게 풀어야 되겠네. 이렇게 풀라는 거네. 그치? 그치? 그러면 지우고 거리가 그러면 요 점의 중심이 우리 1,6이니까 요 직선은 기울기가 A라고 했으니 x-6 이렇게 해서 y는 일반형으로 고쳐서 써볼게요. 일반형으로 고쳐서 쓰면 ax-y-a-6은 0 이거든요. 자, 근데 우리 중심이 원점이니까 즉 0,0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가 6입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럼 a제곱 플러스 1의 루트에 분의 00 대입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고 걔가 6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양변에 분모 곱해서 제곱시키면 a의 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36은 36a 제곱 플러스 36 이렇게 나와서 35a의 제곱 마이너스 12a는 0이라 a 값은 0 또는 35분의 12여야 돼. 그래서 만나지 않으면서 통과하려면 이라고 나왔으니까 폭이 딱 4가 되면 끼잖아. 끼면서 지나가니까 만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폭이 딱 4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거니까 내가 찾는 a의 값은 요 사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 즉 0보다 크고 35분의 12보다 작습니다.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 막 어렵게 막 접선 공식 쓴다고 이렇게 자, 이런 생각으로 그냥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까지 해서 우리 하이퍼 문제들을 마무리를 다 지었고요. 오타가 물론 하나 있긴 했지만 과제가 이제 좀 우리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미친놈처럼 문제를 풀어야 하거든요. 미친놈처럼 나를 세서라도 우리 지금 학교도 안 가고 뭐야 엄청 아닌가 한가하지 않나? 아니야, 미친놈처럼 공부를 해야 돼. 알았지? 코로나 이 시국에 뒤숭숭해서 집중도 잘 안 되고 하겠지만 그래도 중간고사는 다가오고 있고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역으로 생각해보면 공부하기에는 최적의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좀 답답하고 힘들고 나도 힘들고 너희도 힘들고 하겠지만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본인에게 제일 이득되는 일이니 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우리 모두 시험 대박 나봅시다. 자, 이거 과제 30 이제 달력을 보면 우리 다음 수업 시간이 이제 9월 4일이니까 숙제를 9월 4일 저녁 6시 까지는 그 과제 체크표 있죠. 그거 보내주시고 시험지 체크표는 오늘 풀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시험 범위가 그 명제까지 있는 거라 뭐 원방만 나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중간고사 범위를 대비하는 거고 아예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고 계속 실전 문제에 대한 그냥 감각을 계속 끌어올리셔야 돼. 그렇기 때문에 푸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내가 그 열심히 과제에서 체크를 해서 보내면 질문 링크를 따로따로 보낼 거기 때문에 나는 질문을 안 했고 이 친구가 질문한 걸 못 봐요. 영상을. 알았지? 그걸 아셔야 돼. 질문한 걸 어차피 다 찍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 찍고 끊고 해서 각자 질문 해야 될 것부터 보낸 거라서 질문할 거 있으면 꼭 과제 체크표에다가 별표 이렇게 쳐가지고 이건 맞았지만 그걸 풀었는데도 질문이요 해가지고 보내주시고요. 막 60문제 중에 막 60개가 질문이고 이러면 좀 곤란하니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은 조금 쉬운 것부터 풀어서 쉬운 것부터 푼다는 게 쉬운 것만 풀고 어려운 건 안 풀고 이러면 안 되고 쉬운 거 풀고 어려운 거 풀고 남들보다 2배를 더 공부를 할 각오를 하고 해야 인내와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지금 복습하시고 시험지 풀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